담석의 존재 유무는 어떻게 아는가? 담석. 불치병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나는 그들의 간에 많은 담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담낭에도 담석이 있었다. 간과 담낭을 청소하여 담석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따르게 하자 많은 환자들이 질병에서 회복되었다. 그 질병은 주류의학이나 대체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던 것이었다. 간과 담낭 청소에 어떤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기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몸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준다. 본종에서는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증상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간과 담낭 청소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앞으로 설명할 증상은 상당히 정확한 것이다.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도 간을 청소하면 건강 상태가 상당히 개선되므로 시도해 볼 만하다. 푸딩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우리 몸속에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간과 담낭을 청소해 보는 것이다. 혹시 있을지 모를 담석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질병의 증상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간과 담낭 청소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건강이나 나빠지는 데 부족한 영양, 불규칙한 수면, 습관, 햇볕을 충분히 쐬지 못하여 비타민 D가 부족해진 것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간에 담석이 생기게 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간 청소는 별개로 따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 청소는 단지 미봉책에 끝나며 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3장 5장에서 다룬다.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은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피부의 주요 기능은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피부 안쪽에 있는 몸이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외부의 미생물이나 유해한 물질에 대한 장벽을 역할도 한다. 피부는 이렇게 외부의 영향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 외에도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밖으로 표현해주는 역할도 한다. 피부를 보면 몸 안의 장기와 체액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몸의 어떤 부분이든 오랫동안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혈액과 림프액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잡티나 변색, 피부 건조, 번들거림, 주름 등의 상태로 피부에 나타난다. 거의 모든 피부 질환은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담석이 생기면 순환기에 장애가 생긴다. 이로 인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피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오래된 피부 세포를 건강한 것으로 교체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특히 아래에서 설명하는 피부의 변화는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검은 반점과 크고 작은 갈색 반점, 이것의 색깔은 죽은 깨나 점과 비슷하다. 이것은 이마의 양옆, 눈썹 사이, 눈 밑에 주로 나타난다. 또한 오른쪽 어깨 바로 위나 어깨뼈 사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에게 흔히 생기는 손등과 팔뚝의 검버섯이다. 간이나 담낭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담석이 대장에서 붙잡히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 이와 같은 반점이 생긴다. 간과 담낭과 장에서 대부분의 담석이 제거되면 이러한 검버섯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검버섯이나 검은 잡티는 특히 피부가 매우 얇고 간내 담간에 폐색이 있는 이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간 내 담간에 폐색이 있으면 담즙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특정 부위의 피부 밑에 있는 결합 조직에 축적이 된다. 점점 양이 늘어가던 담즙은 시간이 되면 피부의 표피층으로 나간다. 역류된 담즙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를 정화하여 피부 세포가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주변으로 몰려든다. 이렇게 독성 물질과 멜라닌 색소가 뒤섞인 혼합물이 검은 반점을 만든다. 담즙 색소 또한 피부의 변색에 일조한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 전체와 안구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피부색이 어둡게 변한다면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볕에 많이 노출되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검버섯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검버섯을 영어로는 리버 스포트라고 한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간 때문에 생기는 반점이라는 뜻이다. 햇볕은 단지 담즙 색소와 멜라닌이 섞여있는 독성 노폐물을 피부의 표면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피부 밑의 결합 조직에 축적되어 있던 독성 노폐물을 피부의 표피층으로 옮기는 것은 몸의 건강에 이롭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햇볕이다. 눈썹 사이에 세로주름, 양 눈썹 사이에 한두 개에서 3개의 깊은 세로주름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간에 많은 담석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주름은 간이 비대해지고 딱딱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름이 더 깊고 길수록 간 기능의 퇴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다. 60세가 넘어서 이 부위에 가는 주름이 생기는 것은 폐색된 간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오른쪽 눈썹 가까이에 생긴 깊은 주름은 비장에 폐색이 생기고 비장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아마도 그 비장이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와 자신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세로로 깊이 난 주름은 억압된 불만과 분노가 넘쳐나게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노는 담석이 정상적인 담즙의 흐름을 방해할 때 생겨난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게 만든다. 간은 담즙을 통해서 이 독성물질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일부 독성 담즙은 혈액 속으로 역류하는데 이것은 분노를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불안을 만들어낸다. 또한 거꾸로 분노가 담석의 생성을 촉발하기도 한다. 만약에 주름이 진 곳에서 희거나 노란 반점이 같이 생겼다면 간에 낭종, 물혹이나 종양이 생기고 있을 수도 있다. 주름이 있건 없건 눈썹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털이 자라면 간 담낭 비장이 세포 잔해물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일부 상실했음을 나타낸다. 콧대를 가려지는 가로주름, 이것은 간의 담석으로 인해서 췌장 장애가 생겼음을 나타낸다. 주름이 깊고 뚜렷하다면 췌장염이나 당뇨가 있을 수가 있다. 관자놀이 부분에 변색이나 초록색이나 검은색, 이것은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겨서 쌓여서 간, 담낭, 췌장, 비장과 화력이 떨어졌음을 나타낸다. 콧대 양쪽이 함께 변색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것은 비장의 기능이 손상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이마 부분의 번들거림, 이것은 담석 때문에 간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마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얼굴 부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과 담낭에서 담즙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고 췌장, 신장 배출 기관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머리 부분의 탈모는 이것은 간, 심장, 작은 창자, 췌장, 생식기관의 폐색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독성물질을 처리하느라고 혹사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심혈관 질환, 만성소화 불량이 있거나 낭종이나 종양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성도 있다. 40세가 되기 전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것은 간과 담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에 나타나는 증상, 코끝에 있는 조직이 단단하고 두꺼워진다. 이것은 간 기능이 만성적으로 허약해져서
동맥이 경화되고 심장, 간, 비장, 신장, 전립선의 지방이 축적되었음을 나타낸다. 정도가 심해지고 겉에서 혈관이 보일 정도이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임박했음을 나타낸다. 딸기코, 코가 늘 빨간 것은 심장이 정상이 아니며 또 고혈압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임을 나타낸다. 코색이 자주 빛을 띠는 것은 저혈압을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대부분 간, 소화 기관,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원인이다.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주 원인이다. 코끝 갈라짐, 이것은 심장박동의 불규칙함을 나타낸다. 갈라진 코끝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도 크다면 심장의 두 부분 중에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맥과 공황발작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변비, 대장염, 위궤양 등의 소화장애로 인해서 림프계가 심하게 폐색되어 있을 수도 있다. 많은 양의 담석이 간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하면 간 기능이 약해지고 담즙의 분비량이 불충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나는 간 청소 이후에 코의 갈라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코가 왼쪽으로 휘어진다. 사고나 부상인 원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코의 모양이 비대칭인 것은 몸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장기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몸의 오른쪽 부분에는 간, 담낭, 오른쪽 신장, 상행결장, 또 오른쪽 난소, 고환, 우뇌가 있다. 코가 비대칭인 주요 인은 간과 담낭에 담석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간 청소를 통해서 담석을 제거하면 코의 모양도 제자리를 찾는다. 눈이 나타나는 증상은 눈, 눈 밑 노르스름한 피부색, 이것은 간과 담낭의 활동이 지나친 것을 의미한다. 소화기관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해서 신장, 방광, 생식기관의 혹사를 당하면 눈 밑 피부색이 어둡게 변한다. 심한 경우에는 검게 변하기도 한다. 림프액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때때로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눈 밑의 피부색이 희끄무리하거나 창백하게 된다. 또한 내분비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 눈꺼풀 밑의 물집은 이것은 소화기관과 분비기관의 폐색이 발생하여 머리 부분에 림프액의 배출이 불충분할 때 생긴다. 만약 이것이 만성적인 데다가 여기에 지방이 차 있다면 방광난소, 나팔관, 자궁 전립선에 감염이나 낭종이 경우에 따라서는 종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눈동자에 끼이는 백태는 이것은 대부분 점액과 변성 단백질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동자에 백태가 끼이는 것은 간 기능과 소화 능력이 오랫동안 부실하여 백내장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흰자위의 지속적인 충혈은 이것은 모세혈관의 팽창에 의한 것으로 순환기관과 호흡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나타낸다. 눈의 흰자위에 희거나 노란 점액이 끼는 것은 간과 담낭에 많은 양의 담석이 쌓여서 몸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방질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에 양성이나 악성 낭종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눈의 홍채 주변부, 특히 아래쪽이 하얗게 탈색되는 증상은 하얀 부분이 홍채의 원래 색을 뒤덮고 있는 것은 순환기관의 어느 부분에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있고 림프기관 또는 지방질에 의해 폐색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눈이 자연스러운 광채를 잃는다. 이것은 간과 신장이 모두 폐색되어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독성물질과 과다한 노폐물에 의해서 오염된 혈액은 깨끗한 것에 비해서 무겁고 탁하다. 탁해진 혈액은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고 장기와 세포뿐만 아니라 눈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를 감소시킨다.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면 많은 수의 세포가 퇴화하거나 노화하거나 사멸한다.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가면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위는 바로 눈과 두뇌다.
대부분의 시력장애는 간과 신장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 데서 직간접적으로 연유한다. 간이 건강하고 효율적이면 눈 조직이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 있다. 이로부터 눈과 관련한 대부분의 장애가 개선될 수가 있다. 혀, 구강, 입술, 치아에 나타나는 증상은 혓바닥에 설태가 생긴다. 이것은 담즙 분비가 비정상적임을 나타내는데 담즙 분비의 불균형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소화되지 않고 반려되거나 부패된 음식의 독성 잔해물은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문다. 이것은 가슴 림프관에서 림프액의 흐름을 가로막고 목과 구강 주변의 독성 물질과 미생물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칸디다 알비칸스와 같은 발효 세균은 혀의 표면에 있는 분비물층에서 성장과 번식이 매우 활발하다. 혓바늘이 생기는 것은 장내 세균층이 약화되었으며 작은 창자와 큰 창자에 발효되거나 부패하고 있는 중인 음식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혓바닥 갈라짐, 이것은 장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음식물이 충분한 양의 담즙과 섞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세균에 의해서 부패하고 그로 인하여 독성물질의 근원이 된다. 장 내벽에 이러한 세균을 만들어내는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자극을 받고 손상을 입는다. 그로 인해서 장 내벽에 병변이나 형태나 경화된 부위가 생겨나고 혓바닥 갈라짐까지 나타난다. 혀의 점액 배출이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목과 구강으로 점액이 반복적으로 배출, 장 폐색은 담즙과 독성물질과 세균의 위장으로 역류하여 위 점막을 자극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점액이 분비되게 한다. 이 중에 일부가 구강 주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지고 목을 깨끗이 하려고 자주 기침을 하게 된다.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않고 독성물질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쓴맛이 나지 않는 점액이 배출된다. 점액은 독성물질을 붙잡아서 중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가슴, 목, 부비강, 귀 등에서 폐색과 감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입냄새와 잦은 트림은 이 두 가지는 모두 소화가 되지 않고 발효 중이거나 부패되고 있는 음식물이 위장관에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악취가 난다. 기도의 만성적인 폐색과 충치 역시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입안 구석에 딱딱한 가피 생성, 이것은 담즙이 위장으로 역류하거나 앞서 말한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십이지장 궤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입안의 부위에 혀에 생긴 궤양은 해당 부위와 연계된 위장관과 감염이나 궤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궤양. 또 입술에 굳은 포진이 생기는 것은 작은 창자 내벽에 좀 더 심각한 감염과 궤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입술에 검은 점이 생기거나 상처가 난다. 간, 담낭, 신장에 생긴 폐색이 몸 전체에서 혈액순환과 림프액의 순환을 지연시킬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었을 수도 있다. 입술이 검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띠면 심장과 폐, 호흡기관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입술이 붓거나 부풀어 오른다. 이것은 소화기 장애가 있음을 나타낸다. 아랫입술이 붓는다면 변비나 설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대장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독성가스가 만들어지면 뱃속이 부글거리고 보통이 생긴다. 윗입술이 붓거나 부풀어 오르는 것은 위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소화불량이나 잦은 속쓰림이 찾아온다. 곱게 담은 입술은 간과 담낭, 신장의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표시다. 아랫입술이 건조하고 쉽게 부르튼다면 만성변비나 만성설사가 있고 대장에 많은 양의 산성 독성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대장세포의 탈수증과 함께 나타난다. 붓고 피가 나는 민감한 잇몸은 장내 림프관의 폐색으로 인해서 입 주변에서 림프액의 배출이 불충분하면 누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혈액은 간이 제거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산성 노폐물을 잇몸을 포함하여
세포 조직에 내다 버린다. 목구멍 깊숙한 곳의 감염은 편도가 붓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목구멍 깊숙한 곳에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림프관 폐색이 그 원인이다. 이런 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편도염은 림프액과 위장관에서 역류한 노폐물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이 편도에 지속적으로 잔류하여 나타난다. 정제, 설탕과 청크푸드는 편도 발생 위험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치아질환은 이것은 주로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 소화불량, 정제식품, 가공식품, 설탕, 초콜릿, 육류, 치즈, 커피, 탄산음료 같은 산성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몸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의 결핍을 초래한다. 성인은 보통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치아는 척추의 척추를 대응하며 척추골은 주요 장기나 분비선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송곳니가 썩으면 간과 담 등에 담석이 있음을 나타낸다. 치아 중에서도 특히 송곳니가 누런색이면 복부 중앙에 위치한 장기인 간, 담낭, 위장, 췌장, 비장에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세균은 충치의 원인이 아니다. 세균은 단지 이미 산과 앙칼리의 균형이 무너져 있고 많은 양의 독성물질이 쌓여있는 치아 조직을 공격할 뿐이다. 적절한 양의 침분비는 치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말로 건강한 치아는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한 소화기관과 균형 잡힌 채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손톱, 발에 나타나는 증상은 손가락 끝 피부가 희고 지방이 많다. 이것은 소화기관과 림프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게다가 간과 신장에서 낭종과 종양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 많은 사이에 지방이 배출되면 특히 손가락 끝의 앞부분이 미끈거리기도 한다. 검붉은 손톱은 이것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지방산, 미네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 있음을 나타낸다. 비장이 배색되고 그런 희끄무리한 손톱은 이것은 심장, 간, 췌장, 전립선, 난소의 안과 주변에 또 지방과 점액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혈액순환이 안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상태인 빈혈증을 동반한다. 손톱의 조갑종열증, 이것은 손톱에 세로 바꾸라기처럼 홈이 생기는 증상이다. 영양분 흡수가 잘 안되고 소화기관, 간, 신장의 중요한 기능이 붕괴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엄지손톱에 흠이 깊으면 끝이 갈라지는 것은 고환, 전립선, 난소의 기능이 정상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것은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다. 조갑횡구증, 이것은 손발톱의 가운데 부분에 가로줄 모양의 함몰이 생기는 것이다. 식습관에 특이한 변화나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손발톱의 백색 반점은 이것은 설탕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를 과하게 섭취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몸이 많은 양의 칼슘과 아연을 제거하면서 나타난다. 설탕은 산성한 성질이 강하고 또 뼈와 치아에서 미네랄이 새어나오도록 만든다. 과일이나 가을 주스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발바닥 앞쪽 볼록한 부분에 딱딱한 돌출부, 이 증상은 몸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장기인 간, 위장, 췌장, 비장에 점진적인 경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간과 담낭에 수많은 담석이 쌓여 있음을 나타낸다. 발의 색이 노랗게 변한다. 이것은 간과 담낭에 많은 담석이 쌓여 있음을 나타낸다. 어느 부위든지 초록색으로 변하면 비장과 림프 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것이며 낭종과 양성이나 악성 종양이 생겨날 수가 있다.
약지 발가락 끝이 딱딱해지거나 그 아래쪽이 굳은 살이 생긴다. 이것은 담낭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약지 발가락이 든든해지고 굽어 있으며 통증이 있는 것은 담낭과 간에 오래전부터 담석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엄지발가락이 굽는 증상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굽어서 검지발가락 쪽으로 향해 있으면 간 내 담간에 생긴 담석을 인해서 간 기능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과 대선 오폐물, 세포 잔해물 등에서 나온 독성 잔해물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과 림프기관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지와 새끼 발톱의 표면이 거칠고 하얗게 된다. 이것은 간과 담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장과 방광 역시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대변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은 대변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 이것은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않았거나 섭취한 음식이 몸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상적인 대변은 얇은 점액층으로 덮여 있고 이 점액층 덕분에 항문에 변이 묻어나지 않는다. 물기가 없고 딱딱한 대변은 이것은 대부분 간과 담낭에 많은 분비를 불충분하여 생기는 변비가 있음을 나타낸다. 창백한 회색이나 점토색인 대변은 이것 또한 간 기능이 약화되고 담즙 분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에 뜨는 대변은 대변에 소화되지 않은 많은 양의 지방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물보다도 가벼워진다. 담즙이 없으면 지방 함유 식품을 섭취했을 때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대변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지방변이라고 한다. 지방변이 있으면 거품이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 증상이 있으면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숙변을 말하는 거죠.